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가 돌아오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살방이 어디다, 대장군방위가 어디다. 이건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다 포함이 되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2024년도 모든 분들에게 통하는 삼살방위는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삼살방위는, 자, 여기서 이제 삼살은 새살, 겁살, 제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새살은 자손, 그리고 가축이 해를 입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물난리, 그리고 불에 관한 재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겁살, 본인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목숨과 관련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재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손재를 겪으실 일이 해당이 됩니다. 제살은 관제나 송사, 그리고 어떤 감금을 당할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살은 불길한 새 방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을 짓거나, 그리고 이사, 이동, 개업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묘를 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고쳐도 안 되고 집수리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을 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동이나 뭐 개업을 하거나 묘를 쓰거나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불길한 살이 발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애군이 끼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이제 삼살방위로 가서 내가 처할 수 있는 액살이, 애군이 발동을 해서 동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겪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점사를 볼 때 이런 동토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동토바람 소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자문을 구해서 그에 해당하는 동토바람 소멸에 관한 치성을 드려보기도 했고 굿도 해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건강적으로 정말 위태한 그런 경우에서도 일을 해서 그게 완쾌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못을 하나 잘못 박아서 탈이 난 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셔서 멀쩡했던 분이 진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다라고 하지. 근데 계속 아프다고는 하지.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을 타게 되고,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끼리 계속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겪어본 분들은 더 잘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피하시면 겪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빨리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의논공론을 하셔서 더 큰 불상사 없이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군 방향. 2024년도에는 대장군 방향은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대장군, 의미 큰 장군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북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 무섭고 큰 장군님이 딱 그 방향을 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좋은 신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무서운 장군님이 맡고 있으니까 이 또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군 방향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또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재건축 다 포함되겠죠. 여기서도 인테리어 보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한 이제 선생님, 근데 인테리어 안 하고 저희 집은 도배장판만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다 손을 대신 걸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 다는 거, 네, 등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싱크대 교체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북쪽에 해당하는 방향이 대장군이에요. 2024년도에. 근데 싱크대를 갈았어. 이것도 탈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운세가 불길할 때는 정말 큰 애군액살이 따라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운이 좋으면 얼떨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 삼재가 있다라든지 정말 누가 기운이 약하다든지 그럼 그 사람부터 먼저 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동토가 일어나면 건강적인 문제, 금전손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집중이 안 돼서 학업 성취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군이 따른다는 건 사소한 것부터 이제 큰 것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되던 문제도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그리고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6개월 전에 분명히 건강검진 했을 때는 아무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점사를 봤을 때 이 집에 이사 온 게 지금 횟수로 1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없던 병도 생기는 수전이 있습니다. 네, 6개월 전이지만 동토가 꼭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토바람이 횟수로 1년 묵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고, 이런 일을 꼭 겪으세요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나쁜 일은 피해 가시고, 네, 좋은 영상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을 얻으셔서 더 좋은 거 많이 쌓여서 소원 성취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2024년도 나가는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원숭이띠, 용띠, 쥐띠, 이렇게 이제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 신경을 쓰시고, 태어난 해운년 말고도 태어난 달에도 삼재가 있습니다. 3월달, 7월달, 11월달. 요건 이제 음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도 삼재이신 분들은 대장군, 삼살 더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통하는, 네, 안 좋은 방이다 라는 거 잘 참고를 하십시오.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도 이 방위를 신경을 쓰시나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신경 쓰겠죠. 이렇듯 안 좋은 건 다 피해가는 게 세상 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2024년도는 안 좋은 방향 찾아가지 마시고 좋은 방향에, 길한 방향에 가셔서 무해무탈한 한 해를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꿈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꿈을 꿨을 땐 여러분들이 꿈자리에서 딱 꿈을 깼을 때, 일어났을 땐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지만 그 꿈에 어떤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꿈 꾸긴 꿨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된다. 네, 자, 오늘은 흉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꿈을 꾸셨을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3일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 말고도 내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흉몽은 안 좋은 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안 좋다라는 의미는 사고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나가는 꿈,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이제 악재가 닥친다는 걸 미리 예시를 해준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꿈속에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어드는 꿈을 꿨어. 이건 이제 내 재산이 줄어든다든가, 어디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으면 그 투자 금액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재산적인 문제, 재산의 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수도 포함이 되겠죠. 뭔가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 외에도 인간, 그래서 이성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왔어. 근데 꿈에서 또 돌아가시는 꿈을 꿨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사람 간의 싸움, 부부 싸움도 되겠고, 가족 간의 큰 싸움이, 형제지간의 싸움도 날 수가 있고, 뭐 자식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구설의 시비수나 마음고생을 하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이건 길몽에 속합니다. 세 번째, 꿈속에서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헤어진 연인을 만났다. 이거는 안 좋은 꿈이에요. 이혼을 하시거나 이성이 있어서 만나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별에 관한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짝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땐 어느 정도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가,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이제 예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던 옛날에 만났던 사람, 헤어졌던 사람이 이제 꿈에 나왔을 때는 나쁜 기억들이 다시 스쳐 지나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회상할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꿈속에서 차 사고 나는 꿈을 꿨다. 자, 근데 특히나 사고가 났는데 차라리 피가 나면 상관이 없어요. 피가 안 났을 때는 이거 정말 나쁜 꿈이거든요. 그럼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몸 건강수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이런 꿈을 꿨을 때는 3일 동안은 운전대 잡는 일 피하시면 좋고요. 장거리 가는 길도 피하시고, 뭐 대중교통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생기려면 생기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차로 이동을 하시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상갓집이나 결혼식집, 남한테 절받은 음식도 음식을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분명. 자,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 주당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걸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주당, 혼인주당 다 포함이 돼요. 결혼식집을 가서 주당 맞는 걸 혼인주당, 상갓집 가서 주당 맞는 걸 상문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절받은 음식 드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요. 다섯 번째, 싸움에서 지는 꿈. 그 남한테 진다는 자체는 싫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좋죠. 근데 꿈속에서 싸움에서 지는 꿈을 꿨다. 이 꿈을 꿨을 때는 병이 든다든가 아니면 내 하는 일이 좀 이제 하락세를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한다거나 내가 뭔가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잘 끌고 온 일인데 다른 사람이 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급에 관한 문제. 내가 분명히 진급 케이스에 올랐어. 난 내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는 꿈을 꾸셨을 때는 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로 이가 빠지거나 깨지고, 부러지는 꿈. 위에 이빨이 빠지는 꿈은 내 윗사람한테 안 좋은 꿈이고, 아래 이빨이 빠지면 아랫사람한테 안 좋은 꿈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니가 빠졌을 때, 앞니는 가족의 사고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죽음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앞니가 빠졌을 때는 내 가까운 가족의 사고를 의미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조상님이 꿈속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셨어. 네, 생각만 해도 그냥 왠지 소름이 끼칩니다. 그냥 안 좋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집안에 우환이 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생기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가족의 병이 없었던 사람이 병이 생길 수가 있고,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조상님이 꿈속에서 환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나를 품 안에 안고 다독다독거려준다. 너무나도 좋은 꿈입니다. 당장 로또 사세요. 자, 오늘부터 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 모두 로또 1등에 당첨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꼭 기원하겠습니다. 자, 손톱이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상하는 꿈을 꾸셨다. 이 또한 흉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톱이 금이 갔어. 그리고 깨졌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을 먹을 일이 생겨요. 이거는 뭐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를 심적으로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금전적. 이게 작은 손해가 아니에요. 큰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손톱을 내가 깎아서 정리정돈하는 꿈은요,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뭔가 해결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정리정돈된다. 특히나 관제에 엮여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관제가 승소하거나 해결이 돼서 크게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실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꿈을 꾸셨어. 이건 흉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꿈은 뭐냐? 근심 걱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머리가 길었던 사람이 자른다라는 의미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 뭐든 이제 짧아지고 정리정돈하는 꿈은 길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쓸데없이 자라나고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이런 꿈은 흉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제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신발을 신겨주는 꿈, 너무나도 안 좋은 꿈입니다. 네, 이게 뭐냐? 고인이 나타나서 산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꿈은 저승길 떠날 때 힘들지 말라고 신겨주는 신발이래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 사고수, 큰 사고수나 뭔가 이제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갈라놓음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그리고 버스를 타는 꿈, 이런 꿈 또한 다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몽이라고 하죠. 꿈에서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을 때는 분명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두루두루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직성이 있으신 분들은 유달리 꿈자리에 분명히 예지를 줍니다. 왜냐? 조심하고 또 뭔가 꿈으로 선몽을 줬을 땐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꿈자리가 산란하고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뭔가 찝찝하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무속인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보시면 집안으로 드는 우환질고는 또 낱낱이 걷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조상님 전에서도 자손들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이렇게 선몽을 꾸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처녀보살이 꿈에 관한 흉몽에 관한 꿈을 꿨을 때 대처 방법이 있기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 불안하다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결 방법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또 무탈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갑진년, 또 갑진년뿐만 아니라 1년 해운년을 잘 보내려면 음력 2월달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력 2월달은 영동달, 칠성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들이는 달. 영동달에는 부정한 일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음력 2월 달에 부정한 일을 안 하고 지나가시면 정말 1년 365일이 무탈하고 또 그 다음 해운년까지도 하루하루 사시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길에 보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거, 2월 초하루 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시끄러운 소리를 내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 이날이 시끄러우면 그 남은 나날들이 그냥 시비가 붙고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오해가 생기고 내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만사가 모두 막 엉키는 일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특히나 2월 초하룻날 그리고 또 2월 달은 남들과 싸우는 일 없이 그리고 다툼이 있다 한들 조금은 양보하고 서로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용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루하루 시끄러운 소리 없이 기쁜 일로 또 보답이 돌아오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우리가 부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정, 그리고 또 해산부정, 인부정. 인부정은 사람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또 출입부정, 왕래부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음식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타는 일들을 행하였을 때 내가 몸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던 일이 막힐 수가 있고 또 금전문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 피부정은 뭐가 속하냐. 아이를 출산한 집에 가시는 거. 가서 아이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갓난아기 보러 가야 되겠다.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게 결론은 피부정이 되고 출입부정, 왕래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하던 일이 막히게 되고 괜히 몸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그 아이에게도 안 좋은 기운이 들어서 인부정, 사람 부정이 타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가 괜히 밤마다 징징대고 울고 잠도 안 자고 엄마 젖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도 탈이 생기고 구경 갔다 온 사람에게도 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정, 왕래부정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 음식부정 요즘 개고기 드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음력 2월 달에는 꼭 개고기 드시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분들 또 모임자리나 이렇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먹는데 나 어떻게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시게 된다 하더라도 음력 2월 달은 음식 부정을 꼭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2월 달 개고기 안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음식 끝으로 부정이 들면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마른 나무 좀 먹듯이 그냥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다 빠지죠? 음식도 못 넘기고. 그러다가 진짜 안 좋은 경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2월달 음식 부정 조심하자. 그리고 왕래 부정, 출입 부정은 사람 많은 곳, 잔칫집. 네, 여기에는 이제 결혼식이 있고 또 상가집이 있겠죠. 우리 그래서 주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혼인주당, 그리고 창문주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력 2월 달에는 출입부정, 왕래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따라들고 묻어들은 부정의 안 좋은 기운으로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좋은 경사에 어떻게 안 가고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의문의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2월 달에는 비린 거, 누린 거, 뭐 어떤 사소한 일에도 탈이 많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셔서 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건 피해가는 걸, 네,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세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뭐가 속하냐? 인테리어도 속하겠죠. 물이 새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고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꼭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 집에 공사하는 거, 도배, 장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드릴게요. 샤시, 방충망 가는 거 이런 것도 선을 다 대는 거기 때문에 탈이 잡히려면 잡힙니다. 소소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은 음력 2월달 이런 탈이 잡힐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몸수로 드는 거, 금전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또 탈이 돼서 학업에 충실하던 아이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타는 일들을 하지 말으시고 피해 가시고 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을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행을 하시면 음력 2월달, 영동달 무탈하게 보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은 해운년도 간해진중 근심 걱정 없이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음력 2월달은 여러분들께서 부정탄 일을 안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일 많이 하신 만큼 그만큼의 또 상이 돌아오고 복이 돌아오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을 짓고 사는 건 내가 뭐 더 큰 공을 얻겠다 이런 것보다 요즘 시국에서는 하루하루 무탈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력 2월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영동달, 칠성달 잘 기억을 하셔서 1년 잘 보내시고 네, 공덕 닦고 또 열심히 비는 끝에 부정 타시는 일 안 하시고 간해진중 편안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음력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수명장수 그리고 몸수 건강 소원 성취 이루는 달의 밑바탕이 되시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신령님 전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